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고 외국인도 11거래일 만에 매도를 멈추고 순매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 보이면서 2% 오른 101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유행을 통제하는 위드 코로나 계획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 재개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50번째로 신고가를 달성했고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5,000포인트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 FDA가 화이자 백신의 승인함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건데요. 이에 따라서 호텔 운영사와 항공사를 포함한 여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국제유가도 수요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서 3% 급등하며 6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주식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TV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수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 바이오가 17%, 비트컴퓨터가 26%, HLB가 22.8%, 명신산업이 21.6% 수익률 올리면서 모두 목표가를 도달했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손실률을 크게 줄여내고 있습니다. 현재 0%대 손실률로 들어온 상태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한라홀딩스와 아난티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가 7% 가까이 수익률 내고 있고 아난티도 8.5% 유지하고 있는데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순실률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포트 전반적으로 지금 밸런스가 맞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런 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포트 구성할 수 있는지 꿀팁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닥이 어제 강한 반등에 또 성공을 했고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75,600원까지 주가 올라가면서 오늘도 이 반도체주의 흐름이 강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일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날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일단 제한적인 반등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제 사실 오후장에 좀 밀려 내려왔다가 급반등이 좀 나와줬던 계기가 됐던 게 삼성 쪽에 있어서 투자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IT 섹터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아마 이 부분들의 영향으로 오늘 IT 쪽 섹터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차트에 대한 모습들은 좀 꺾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좀 물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뭐 3,170 정도, 그 정도를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직 여력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부로 일단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61선 자리대죠. 한 1020포인트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계속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전날 대비해서 최근 2거래일 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조선, IT 쪽 섹터들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뭐 철강 쪽에 있어서의 중국 쪽발 이슈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철강 가격 인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철강주들의 실적은 좀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시멘트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그럼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3분기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포지션을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속에서 순환매는 좀 계속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환율이라든가 변동성 지수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60원 자리대가 이탈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160원 자리대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양봉에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아마 개파락 출발을 하겠죠. 뭐 15자리대를 깨면서 나오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는데 마찬가지로 양봉의 좀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조정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남해 여수 쪽에 있어서 해저 터널에 대한 부분들, 뭐 경남의 현안사 9건이 예타 통과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 있을 거죠. 뭐 특수건설이라든가 아니면 KT서브마린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기업들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에 충분히 좀 나올 자리대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사무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등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특히나 다른 테마성 종목보다 사무개발 같은 경우는 주당 자산가치 PBR 기준으로 함대가 안 됩니다. 대상까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동아지질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가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지하화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까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잘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삼성 쪽에서 어제 나왔던 거죠. 3년간 249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뭐 4만 명을 고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원익 IPS가 가장 탑픽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쪽의 사업을 다 영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가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객상성 출발하게 된다면 눌림목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계속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SNS텍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낙폭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번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관 심리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IT 섹터 중에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중국 쪽에 있어서 수출하게 된 수출세를 부과한다는 그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철강 가격까지도 인상이 됐죠. 수산 가격까지 인상이 된다라면 동국제강의 실적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5일장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25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1%대 상승, 코스닥은 2%대 상승 보였는데요. 어제는 반도체 업종이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주다 보니까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상승 쪽으로 놓여 있었고, 또 어제는 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승인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 보였습니다. 항공주나 하나투어 등 여행주들 반등 나왔고, 또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신세계 등 소비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어제는 철강주가 중국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반사수익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까요?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0.9% 강하게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76,000원까지 회복이 나왔고요. 76,300원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5위권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1.4% 상승하면서 9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은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반면 네이버는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1.29% 하락하며 84,3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0.6%대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크게 나왔던 LG화학 오늘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인데 1%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 주가는 79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4% 올라가며 3,152선, 코스닥은 0.4% 올라가며 1,01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첫 출발부터는 개인들만의 순매수세가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 약간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주가 오늘 조정받으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0.58% 상승하며 하락하며 11만 9,500원, 셀트리온 제약은 0.9% 떨어지며 17만 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HLB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일 HLB 주가 크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죠. 거의 10%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도 그 급등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1.5% 오르며 49,0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시즌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시즌이 0.46% 올라가며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중에서는 LNF가 가장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3% 하락했습니다. 11만 3,100원이고요. 2차전지 관련주가 오늘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SK머티리얼즈도 각각 0.9%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전히 그 상승세를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를 회복해 주면서 이 시장이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받는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설명해 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자, 어제 또 시장이 반등을 줬고 그저께에서부터 이제 종목들이 바닥을 치면서 움직여주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5일선 돌파가 되는 이 양봉, 요거를 기다렸던 거죠. 이 흐름이 나와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은 올라갔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그게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목요일 날 무참히 깨버렸고 그래서 이틀 동안 더 빠졌던 건데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더 탄력적으로 더 강하게 간다라는 거는 그건 당연한 수준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10년 동안 60번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한 흐름도 아니고 이게 비정상적인 흐름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흐름인데
특히나 미국 시장이 뭐 맨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빠졌기 때문에 비정상은 맞지만 그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빠졌으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종목들이 2%씩 열흘 동안 빠지든 12일 동안 빠지든 그래서 20%에서 30%를 빠졌다면 반대로 올라갈 때 어제도 5%, 10%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고 고가도 3에서 5% 가는 애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지난 이틀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틀 동안 도합 5에서 10% 정도 올라갔다면 떨어지는 속도보다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신다면 빠질 때 무서웠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반도체 섹터들 종목들 보면 굉장히 강하죠. 빠질 때 종목들 2%, 3%씩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갈 때 6%씩 올라갑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순환매들을 속에서 이제는 여기서는 복구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이 강하게 바닥주들을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2, 3일 동안 종목들이 다 올라와서 버렸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은 내일 가겠죠. 내일 못 가면 모레 갈 거고. 그렇게 해서 떨어졌던 것보다 올라가는 종목들의 지금 강세가 더욱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만큼 올라가면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떨어지는 속도보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의 속도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오히려 지금 빠질 때에서 적게 깨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데 어쨌든 어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이슈 속에서 뭐 엔터주들, 음식업종, 그다음에 뭐 철강업종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업종이 이제 살아 움직여주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수도 3,200까지는 기본적으로 갖다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3,200, 2차적으로는 3,300까지 보시면서 박스권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제에서 표현할 때 황금어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황금어장이에요. 박스권에서 시장이 급락하면서 밑으로 쭉쭉 떨어질 생각은 하지 않고 변동성은 계속 줄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일주일 동안 올라가더라도 다시 조정받겠죠. 그럼 또 여러분들 겁을 내겠죠. 겁을 낼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올라가면 거기서 수익이 나는 애들과 손실을 많이 줄인 애들을 조금 팔았다가 저항권에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들어가서 또 움직이면 또 일주일 동안 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또 20%, 30% 또 수익이 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을 슬기롭게 여러분들이 잘 타개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황금어장입니다. 급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어주는 황금어장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종목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동부하이텍. 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이죠. DB하이텍. 자, DB하이텍. 자, 최근에 고점 대비 빠진 폭은 좀 돼요. 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최근 시장이 2주일 동안에 많이 빠진 애들은 30%, 적당히 대부분 다 20% 빠졌기 때문에 15% 빠진 거는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이슈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매매적인 관점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큰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된다. 단타적인 관점에서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 주면은 빠진 폭이 한 절반 정도, 요 정도.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날도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줬고, 전날에 이틀 전에 반등을 줬고 바닥에서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어제 삼성반도체 24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듯이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장주, 물론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동안 올라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하나 머티리얼즈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도 이렇게 들어줬듯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조금 들어줄 것 같다. 근데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팔았어요. 기관들도 많이 팔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파는 거를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매수로 들어올 때 그때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 괜찮다. 뭐 실적은 다 좋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올해 이어서 뭐 내년에도 사상 최대의 뭐 실적을 달성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JYP 엔터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JYP 엔터 굉장히 강하죠. 최근 시장의 대부분 종목들이 20%, 30% 빠졌어요. 얘도 한 15% 빠졌다가 지금 다 들어줬습니다. 거의 뭐
최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만 아니라면 뭐 적당히 이런 데서 물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는 정도 굉장히 강한 거죠. 지금 시장에서 벌써 이틀 만에 반등 지금 이틀 만에 수익으로 돌아오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보니까 지금 하반기 아티스트 성장 모멘텀 가속화 전망 이렇게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JYP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제 가수들 중에서 이제 트와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2PM이라든지 아니면 있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이제 그 2세대 아티스트의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선주문 93만 장을 지금 달성을 하면서 첫 밀리언 셀러의 등극을 예상하고 있는 뭐 스트레이키즈와 있지 정규 1집 뭐 이런 지금 이슈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거기다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FDA 공식 승인이 되면서 전 세계에 있다는 그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그래서 소비주들에 대한 분위기들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국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분위기와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1차 접종률이 50%가 넘어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60%대, 70%대쯤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예상을 좀 해보면서 하반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트와이스도 일본에서 좀 이제 준비를 하는 부분들도 이슈가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얘기가 또 이제 이슈가 되면 엔터주 사업, 그러니까 엔터 사업들이 이게 억눌렸다가 이게 콱 하고 다시 또 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죄다 전고점을 돌파를 또다시 여기서 JYP잖아요. 여기가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폭발하는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집하는 물량들을 보게 되면 계속 사요. 지금 보면은 계속 사죠. 아마 정고점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면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SM도 마찬가지고 JYP 그다음에 그러니까 엔터주들 지금 사마 네트워크스도 드라마 관련 쪽인데 그래서 한류라는 이름으로 뭉쳐 있는 영화 관련주, 영화 제작 모두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엔터주 사업들은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까지 차트 모양과 수급들이 정고점을 다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2주 전, 3주 전, 그리고 한 달 전에도 계속 엔터 사업 잘 봐야 된다, 엔터주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키스트 매매 전략을 물어보셨는데 이제 키스트는 여기저기에서 제가 저녁 방송뿐만 아니라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계속 이쪽 종목을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매니지먼트 사업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JYP, YG엔터뿐만 아니라 SM 같은 경우도 다 엔터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엔터 사업을 하는데 가운데서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을 다른 쪽으로 이제 넘기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키스트가 SM 자회사입니다. 키스트. 그래서 SM 키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키스트가 SM 자회사인데 앞으로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K-팝 음반 수출 소식도 지금 같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한류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들이 또 강하게 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키스트는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거래량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애들 이제 SM이라든지 YG엔터라든지 JYP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매집은 되어 있고 끼도 있고 그러면 2만 원은 돌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2만 원 돌파하고 3만 원 가고 4만 원 가고 그래서 과거에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드라마 제작하는 그런 이제 스튜디오 데려온 같은 종목인데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폭발하니까 시세가 여기서 50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30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00% 맞을 거예요, 근데. 대충 하여튼 200%, 300% 쫙 바닥에서는 한 500% 올라갔을 거고 여기서부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저쪽에 있는 엔터주에 있는 바닥주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초록뱀 미디어, 그다음에 키스트, IHQ 이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키스트는 매매 전략을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중기적인 전략은 2만 원 정고점 돌파를 보면서 가시는 게 좋고요. 단기적인 전략은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끊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또 올라오면 끊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됩니다. 어제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엊그저께군요. 엊그저께는 13,000원대 추천 한번 했었었는데 13,000원대 저점이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하고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주가가 다시 이렇게 강하게 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넘어가게 되면 2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 내년 넘어가면 2만 원 넘어가서 딱 원하는 목표치는 한 5만 원 정도인데 갔으면 좋겠고 이거 희망사항이니까 원하는 목표치는 한 5만 원 정도인데 내년까지 2만 원 돌파 가능성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특징주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 라이브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일진홀딩스입니다. 어제 시간을 매매해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 코스피 입성을 준비 중인 수소기업 일진하이솔루스가 공모청약에서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증거금을 모으면서 흥행에 청신호를 켰다는 소식에 일진홀딩스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가 어제 이 청약 경쟁률 61.9대 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진홀딩스는 종속기업인 일진다이아몬드가 곧 상장할 일진하이솔루스의 지분 86.9%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진홀딩스가 함께 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6.98% 상승하면서 주가 6,7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진홀딩스는 최근에 횡보를 굉장히 길게 하다가 5,300원대부터 7,400원대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7,440원 오늘 터치했다가 꼬리 달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보통 요즘은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이 많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진홀딩스가 오늘 주가를 유지해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6,7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특수건설이 402억 원 규모의 동탄 인덕원 터널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탄 인덕원 터널 공사가 지금 다른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동탄 인덕원 부근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거고 이 계약 금액이 2020년 매출액 대비해서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큰 수주를 따온 것으로 보이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특수건설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7% 강세 보이면서 12,8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특수건설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8월 중순에 13,850원까지 고점 터치했다가 10,000원까지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러한 수주 소식에 이 계약 공시 소식에 힘입어서 갭상승 출발했으나 역시나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음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전일 16%나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약간 반짝였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1% 하락하면서 47,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나노코박스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이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런 소식 때문에 HLB 관련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는 자회사인 화진 메디칼이 생산하는 주사기 소프잭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16%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약간 부진한 모습인데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지금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7월 말 33,000원 부근부터 8월까지 51,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다음 주자로는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바이오 종목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특징주로 HLB를 꼽았는데 첫 번째 종목 HLB 봐주신다고요? 네. 일단 HLB부터 좀 살펴볼 건데 워낙 유명해가지고 사실 기업의 설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패스하고 최근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LB 두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회사 화진 메디칼이 생산하는 주사기 소프잭이 최근 미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이제 밝혔는데, 화진 메디칼은 이제 HLB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사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잭은 LDS라고 해가지고 최소 잔여형 기능이 탑재되어 그 백신의 낭비 없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주사기입니다. 그래서 화진 메디칼은 조만간 생산 설비 확충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밝혔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전에 또 다른 소식이 있죠. 나노젠의 이제 코로나19 백신 소식인데,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판매권을 이제 HLB가 가져간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글로벌 코로나 백신 라인업을 갖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있는 상태인데, 이 나노코박스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내 그 유일한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 나노젠이 베트남 과학기술로부터 코로나19 백신 독점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이 된 업체고요. 그래서 또 나노코박스 임상 3상이 이제 결과가 긍정적이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베트남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나노코박스가 최대 96.5%의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보고서에 따르면은 1차 접종 42일 그리고 2차 접종 14일째 바이러스 효과가 96.5%까지 효과적으로 무력화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 농도가 백신 접종 42일 만에 약 219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고, 혈청 전행률도 99.2%라고 밝힌 상태인데, 또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다 경미한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접종 중인 화이자 혹은 모더나, 아스트라 백신을 맞았을 때 흔히 나오는 일반적인 증상이라 대부분 아마 이 나노코박스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밝힌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고요. 예방 효과가 화이자보다 높은 수치라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트남 보건당국이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에 착수한 상태고, 윤리위원회가 다음 주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내달 상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니 시기상 정말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HLB 들고 계신 분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 일정들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엑시트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캐몬입니다. 그래서 캐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 식품, 화학물질, 화장품 이런 신물질을 탐색하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요. 또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바이오 CRO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은 합성 신약이나 세포 치료제 혹은 유전자 치료제 등이 있는데, 주요 사업을 이제 크게 정리하면은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안전성, 일반 양립 평가, 유효성 양립 평가, 병리 및 분석 평가로 볼 수가 있고, 세부 사업으로 나눠 보면은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고 아니야 이런 거만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65억, 영업이익이 9억 원, 순이익이 11억을 기록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200%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빼먹을 수는 없는데 바로 노바백스 백신과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체크하셔야 되고, 노바백스 백신을 기술 이전 받아 국내 위탁 생산하는 기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죠. 그래서
근데 그 캐몬 같은 경우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백신 비임상 시험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노바백스 이슈를 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상으로 자리는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4,000원 초반대 잡을 수 있다면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 저 가격대가 오면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지막 종목을 좀 볼 텐데 마지막 종목은 제넨바이오입니다. 제넨바이오가 최근에 엄청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일 화요일 하한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에 반등장과 같이 이제 반등세 보이다가 또 어제는 장중 10%까지 또 치솟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시외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급락한 이유는 제넨바이오가 임상하고 있던 이종 최도 이식에 대한 임상을 자진 철회하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좀 많이 당황했을 텐데 어제 갑자기 또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는 일상을 다시 신청했다. 그래서 또 1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까지도 실시를 했고 유상증자로 납입되는 재금 100억 중에 70억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 제넨코어 센터 및 제넨바이오 분석센터 시설 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30억은 당뇨병 환자에서 돼지최도 이식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상 임상 실험에 대한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제넨바이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넨바이오 하면은 폐기물 관련주로도 이렇게 태풍 오거나 하면은 급등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본래 임상이나 좀 잘해가지고 결과 좋게 나왔으면 하는데 사실 이제부터 또 시간이 상당히 또 소모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사실 관망하는 게 일단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천천히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을 좀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부강약품에 대해서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최근 조정에서 빠른 하단 지지선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이고 또 이는 현재 자리의 지지가 아주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최근 하락장에서도 부강이 물론 52주 장중 신저가를 기록은 했지만 레보비르의 탑라인 뉴스를 내보내면서 금요일 폭락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고점 4만 원의 이상의 파동은 사실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고요. 현재 자리를 좀 지켜보면서 향후 흐름을 재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추가로 지금 2만 원 이하나 혹은 시초가 혹은 종가에 선택점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적 매수로 현재 자리 상당히 좋고요. 모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라인 저항대로는 이제 27,000원대가 가장 강하고 좀 더 위로는 3만 원, 32,500원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전 4만 원까지의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임상 이상의 탑라인 결과를 앞둔 만큼 발표 결과가 좋으면은 충분히 대시세 분출 가능한 자리고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나 바닥권에 잘 잡혀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탑라인 결과를 보기 전에도 충분히 익절 가능하고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를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탑라인 결과에 대해서 저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주가도 또 그만큼 부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HLB부터 이제 매매 제가 드린 부강약품까지 이렇게 좀 상태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바이오의 아들답게 좀 중점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이런 전망들 여러분들의 지금 대응에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자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했는데 코스닥은 음전환했고요. 0.3% 하락하면서 101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한데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매도로 전환하나 싶네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전일 미 증시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면 전일 미 증시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도 테이퍼링 지연과 백신 접종 확대 탄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26일부터 있을 이 잭슨홀 미팅에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낙폭을 좀 회복하고 증시 방향성을 다시 잡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증시가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제 중화권 증시 영향, 이 중화권 증시의 영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화권 강세 흐름에 따라서도 이 외인 매수세 이익 여부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갭상승 출발 이후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화권 증시 개장 이후의 흐름 지속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현재 해저터널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해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대한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다라는 소식에 전일 시간에서부터 장 초반까지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낙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품절주들로도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 보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발표된 전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돌파했고 9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 움직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시그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LG그룹 계열의 국내 대표적인 화학기업인데요. 석유화학 사업과 첨단 소재 사업 외에도 17년도에 LG생명과학 흡수합 등을 통해서 생명과학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은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기초 제품으로부터 합성고무, 특수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요. 첨단 소재 부분에서는 양극재나 OLED 재료, 기타 전지 소재 등을 생산하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생명과학 사업 부문에서는 당뇨 신약을 비롯해서 인간 성장 호르몬제,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지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설립이 되었죠. 이번 주 월요일 제네럴 모터스의 2019년에서 2023년형 쉐보레 볼트 모델 추가 리콜이 단행이 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추가 충당금 우려로 11%에 가까운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아직 충당금 비율부터 규모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LG화학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추후에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곧 상장이 되는데 이 2차 전지 부문이 분할이 되어서 가치가 희석되는 것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분들이시라면 당연히 한 번쯤은 좀 걱정해 보셨을 것 같은데 2차 전지와 별도로 이 첨단 소재 부문의 소재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의 양극재 그리고 분리막 등 2차 전지 관련 소재에 대한 투자가 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같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적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조정 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정남스틸인데요. 정남스틸은 포스코의 가공센터입니다. 포스코에서 생산한 냉연 그리고 열연 철강제를 공급을 받아서 고객사들이 주문하는 규격으로 절단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 용품에 주로 사용되는 산세코일과 가정용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냉연 간판이 있는데요. 철강석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던 6월까지는 철강주로 많이 움직여졌고요. 철강석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슈팅이 좀 나아졌던 상황이고요. 또 경남스틸은 이렇게 철강주로서의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로서의 움직임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스틸 본사가 한 대선 후보의 고향인 경남 창원에 있고 또 최충경 경남스틸 회장이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장 재임 시에 그 후보와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PBR 수준을 보게 되면 크게 고평가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올해 초에 비해 적지 않은 시세를 낸 상황이고 또 실적도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하시기는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정치 테마주,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점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남스틸은 신규 진입의 기회를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일단은 양봉 2거래일 전에 나왔던 양봉 중심선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는 자동차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와 같은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해서 현대차, 기아, 그리고 그 외에도 GM이나 BMW, 폭스바겐, 피아트 등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도 공급 중에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고객사들의 생산 차질로 매출액에 대한 기대는 사실 좀 없었습니다. 매출액이 기대보다 조금 적었는데 2분기 실적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생산성 그리고 만도엘라 일렉트로닉스 인수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만도엘라 일렉트로닉스는 레이더 등을 생산을 하는 독일의 헬라 그리고 만도의 최대 주주인 한라홀딩스가 2008년에 합작해서 설립한 자율주행 관련 부품 업체인데요. 만도가 지난 2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줄여서 ADAS라고 부르는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결정했고요. 9월 1일에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될 예정입니다. 분할 관련 우려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자동차 업체들 사이에서도 핵심 투자 영역으로 로보택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 시장이 개화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한 수익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로보택시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에 따라서 만도 역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도는 제가 지난 7월 19일에도 봐드렸었는데요. 당시 6만 원에서 7만 5천 원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증시 낙폭이 좀 커지면서 만도도 6만 원을 잠시 이탈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도 반대 흐름이 나와주면서 6만 원 회복해서 현재는 한 6만 7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던 6만 원 이탈이 크게 없다라고 하면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도 지속 보유 가능하실 걸로 보이고 신규로도 매수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매수 타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6만 원 이탈이 크게 없다라고 하면 6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의 박스권 흐름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는 잡지 마시고 6만 원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시그널들 자세하게 챙겨드렸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이 음봉 전환하긴 했지만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지며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끝까지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되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